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어, 오늘 정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거래소 특별법에 대한 담화문을 오늘 오전에 세종청사에서 관계 차관 회의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제가 이걸 처음 오늘 차관 회의 결과 발표를 한다는 것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처음 뭐로 알게 되었냐? 연합뉴스의 속보,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지. 이 제목 하나가 저희 방에 올라왔었어요. 진짜 제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저는 곧바로 지웠었는데 그 캡처본을 그걸 다시 구하려니까 제가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속보 딱 제목만 적었던 거고 그 뒤에는 적어 놓은 게 없었고요. 내용을 당연히 추가하면서 그 원래 원문은 지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찾지는 못했는데 그거를 캡처한 게 있었어야 제가 여기다 올리면서 깔 텐데 참 아쉽네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점심시간 다 돼서 이 일제히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어, 가상화폐에 대한 추가적 제재안과 어, 마치 거래소 폐지를 하겠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제가 아는 모든 신문사들에서 나왔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당연히 어, 한국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차트를 내가 안 켜놨네요. 차트를 하나 켜놔야 되는데 업비트를 하나 켜줘야 되겠다. 왜 업비트가 안 보이냐? 여기 있네요. 아무튼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말 헛웃음만 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있는 오늘 10시 반에서부터 11시서부터 이렇게 떨어졌죠. 정말 그래프가 2200만 원 정도 하던 비트코인이 1800만 원까지 400만 원 가량이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1시간 사이에. 어, 참 재밌어요. 사실 정부의 규제는 특별할 게 없는 규제였거든요. 이게 오늘 보도자료로 나눠줬던 거예요. 보도자료 나눠줬던 건데 보도자료에서는 보면 가상계좌는 더 이상 쓰지 말고 실명제를 써라. 그 다음에 자금 세탁으로 못하게 해라. 환치기 등을 못하게 하고 광고에 대한 규제를 하고 폐쇄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 이거는 법무부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지만 법무부는 항상 이거를 제정을 건의하는 쪽이었고요. 이 부처 간에 의견이 많이 달라요. 법무부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굉장히 찬성한 입장이고, 그러니까 부처 간에도 자기네 부처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입장에 따라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바라보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참 그러니까 이게 긴 게 아니잖아요. 보도자료가 긴 게 아니고 제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기자가 아닐 잘 모르겠는데 보도자료 즉시 사용 가능이라는 거는 이 발표를 하면서 보도자료 같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음,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정말 제가 정말 순진하게 생각해서 기자들이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서 단순히 자극적인 기사를 쓰기 위해서 기사를 그런 식으로 쓴 건지 거래소를 당장 정부가 폐쇄하겠다는 뉘앙스로 쓴 건지 아니면 제가 조금 더 타락하게 순진하지 않게 생각해서 이 기자들이 한꺼번에 이런 자극적인 단어와 정부 발표가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가격을 폭락시키기 위한 그 과정에 있어서 이득을 얻는 집단이 연결이 돼 있지 않나 라는 음모론적 생각이 저는 머릿속에 많이 지나갔어요. 제가 너무 순진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한국의 정치가 이전부터 이래서 저를 이렇게 만든 걸 수도 있고요. 제 사고방식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좀 적당히 좀 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어떤 규제를 하는 건 좋아요. 저는 규제 큰 그림을 좋고요.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이런 투기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부가 하는 어떤 이런 어, 순차적인 발표들, 기자들이 옮기는 그런 조작된 팩트들, 그런 것들이 이 투기판을 더 키우고 있다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투기판을 끌려고 불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인 건지 투기판에다가 장작을 집어넣는 사람들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저의 입장과 그분들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저는 투기판을 없애려는 목적이고요. 정말 투기판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좀 비트코인이 안정화돼서 가격의 급등과 급락이 생기지 않고 한국 정부가 일단 이상한 발표를 이상한 게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만들지 않아서 제가 산 해외 알트코인들이 무사히 잘 컸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가치가 될 때까지. 저는 그게 목적이고요. 그분들은 그게 그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장을 요동쳐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 목적인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의 분들이에요. 정말 소수의 분들이고 정말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고 권력과 매우 가깝고 돈도 매우 많은 그런 삼박자가 다 있는 분들이라면 어, 돈을 벌기가 매우 쉬웠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소설을 하나 쓸게요. 이전 정부 그 대책 회의 때도 미리 그 결과가 유출이 됐었어요. 그때는 아주 광범위하게 유출이 됐었어요. 저한테도 들어올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게 유출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에 대해서 문책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말은 뭐냐면 누구든 고위공직자가 아는 사람이 있거나 있다면 그 정보를 구하지 못할 거냐에 대해서는 미리 발표 전에 알 수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논리적인 추측입니다. 근데 제가 소설을 썼을 때 어떤 분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텔레그램 같은 걸로 자기 주변에 돈 많은 친구한테 보냈어요. 돈 많은 친구는 미리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기자들도 그 돈 많은 친구는 기자들도 많이 알겠죠.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전날 기자들을 불러서 이거를 자극적으로 쓰자. 그리고 한턱을 쏩니다. 최대한 자극적으로 뽑아보자. 그리고 다음날 뭘 하냐?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코인을 미리 현금화를 해놔요. 현금화를 해놓고 다음날 뉴스가 뜨고 나서 바닥에서 다 긁어 삽니다. 물론 숏포지션을 취해서 공매도를 쳐가지고 떨어지는 거에 돈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현재까지는 공매도가 금지이기 때문에 해외장에서밖에 공매도가 탈 수밖에 없는데 한국장의 영향이 해외장에 미칠지 안 미칠지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 공매도를 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소설에서는 제 소설의 주인공은 그 정도 담력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걸 주워요. 바닥에서 주워도 대략 한 20% 정도의 수익을 아주 확실하게 얻었을 것 같아요. 20%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업비트와 빗썸의 하루 거래량이 코스닥의 거래량을 넘는 걸 알고 있잖아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당연히 넘죠.
코스닥의 거래량의 20%라고 생각하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이분이 코스닥의 거래량을 당연히 혼자서 할 수는 없지만 10억이라고 하면 20%면 2억이고요. 100억이라고 하면 20억이에요. 그런 수익을 정보 발표 하나, 미리 정보 알고 있다는 거 하나로 거둘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 건 좋아요. 규제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규제를 할 거면 이렇게 깜깜이 식으로 아는 사람들만 알고 국민들은 모르게 한 다음에 터트리면 안 되고 천천히 터트리거나 한 단계씩 한 개씩 터트리거나 이 시세에 영향이 적게 가게 터트려야 되는 게 투자자를 보호하는 대책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투자자들 보호하는 게 아니고 세력들한테 돈을 벌릴 방법을 주는 어떤 발표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분이 이런 발표 방식을 입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최악이고요. 이게 더 최악은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이렇고요. 진짜 무슨 생각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 월급을 받을 정도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고 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정말 정부가 왜 규제하는 입장인지는 전 이해해요.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말라라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규제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 지금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그 방식이라든가 언론들이 하는 거 결국 사실 다 한통속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저도 이걸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규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 규제를 발표하는 방식이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규제를 발표한답시고 이 장작불에다가 투기판에 막 불을 집어넣고 있다니 기름 뿌리고 있어요. 기름 열심히 투기하라고. 실제적으로는요. 오늘 아무런 규제가 추가된 게 없어요. 추가된 규제는 없고 사실 할 수 있는 규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를 본인들도 아시잖아요. 법무부는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나 이런 걸 왜 해요 법무부가. 만약 특별법이 제정이 됐다고 쳐봐요. 그럼 헌법소원 안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가 무슨 뭐 공산주의 뭐 중국이래 가지고 정부가 거래소 폐쇄해야 된다. 진짜 뭐 누가 방송에 나와서 비트코인이 바다 이야기다 이런 얘기 했다고 비트코인이 바다 이야기랑 같은 수준이라서 바다 이야기처럼 폐쇄해야 된다 라고 특별법을 제정하면 사람들이 이건 도박이니까 그렇습니다. 제 권리가 아니군요 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당연히 헌법 소원을 하죠. 법무가 법적인 이런 거를 다 생각해 가지고 법적으로 이거를 폐쇄해도 된다라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거래소 폐쇄가 가능한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법무부의 수준이 중국 법무부 수준이랑 비슷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건의를 자꾸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투기판을 멈추기 위한 게 아니고 이 투기판을 흔들어서 그 사이에서 돈 벌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물론 제가 굉장히 삐딱한 시각을 가졌고 그거엔 동의를 하지만 사실 이 영상을 되게 찍기 싫었던 게 되게 말하기가 싫어요. 저는 이 판 돌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되게 꼴보기 싫어요. 이 판에서 지금 돈 버는 사람들이 너무 제 눈엔 다 보이거든요. 제 눈엔 다 보이고 그 돈 버는 분들은 절대 이 영상을 보시는
개미 투자자 분들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뭐 10억을 굴리던 100억을 굴리던 여러분들은 개미고요. 1000억을 굴려도 여러분은 개미예요. 왜냐하면 1000억을 굴리는 분도 돈이 있다고 해서 개미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 정부와의 커넥션, 신문사의 커넥션, 이런 게 본인이 다 있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분이 만약에 전날에 제 소설처럼 미리 정부 시책을 다 받았고요. 언론사들이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 대충 다 알고 있었고, 그 전에 현금화를 해놨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샀다. 그러면 본인이 개미가 아니에요. 그 외의 분들은 전부 다 개미입니다. 운 좋게 오늘 아침에 주춤했다. 이거 개미예요. 상황을 미리 알고 나서 팔고 있다가 미리 샀다. 떨어져서 샀다. 이분만 개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볼 일이 없어요. 저한테 정보 안 받아도 정보 줄 곳이 세상에 널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투기판을 열심히 흔들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한테 돈을 몰아주고 있는 게 지금 정부거든요. 제가 왜 이 코인판을 좋아했냐면,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왜 좋아했냐면, 고래도 기존의 고래가 갖고 있던 어떤 정보나 정부나 언론에 의한 어떤 그런 찌라시, 그런 게 코인판에서는 크게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에서의 엄청난 거대 세력이에요. 주식에서. 언론, 주식 세력은 기본적으로 언론이랑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찌라시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떤 회사 하나 띄울거나 낮추려면 내부자 거래도 다 해야 되고, 대충 다 알잖아요, 서로. 근데 코인판에서 그런 게 소용이 있었어요? 그런 거 소용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지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서가지고, 야, 여기는 아직 세력들이 잘 못 정착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세력들 돈을 불려주시잖아요. 감사하게도. 이게, 진짜. 그러니까, 오늘 금강 원장, 비트코인 버블 붕괴 내기 건다. 이거 저도 내기 걸 수 있어요. 당연히 비트코인. 아니, 근데, 버블이, 얼마부터가 버블이에요? 비트코인이 지금 2천만 원을 찍었는데,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떨어지면 버블 붕괴인 거예요? 뭐, 한 90%? 95%? 비트코인이 90% 떨어지면, 180만 원이거든요? 180만 원인데, 이거야. 200만 원인데, 200만 원. 90% 떨어졌으니까 200만 원이 되는 건데, 200만 원은 비트코인이 싼 건가요? 비트코인 200만 원일 때도 이런 분들은 비트코인 비싸다고 하던 분들인데, 그럼 90% 떨어지면 버블이 없어진 건가요? 200만 원도 많이 오른 건데, 비트코인이 2억이 됐다가 2천만 원을 떨어지면 그것도 90%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버블 붕괴된 건가요? 90% 떨어진 거니까. 아니면 2천만 원도 비싼 건가요? 난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이분이 말하는 거는 주체만 있어요. 비트코인만 있고요. 가격 목적도 없고요. 어떤,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인 내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내기인 게, 저도 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계속 오를 거예요. 근데 언젠가 떨어질 거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히 오르다가 버블 꺼지면서 떨어질 거야. 그리고 또 오르다가 버블 떨어지면서 떨어질 거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버블이 어디서부터 버블인데? 비트코인이 100만 원일 때도 비싸다고 하는 사람 비쌌고요. 제 보기에는 지금 2천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일 때도 비쌌는데 100만 원까지는 절대 안 떨어질 거거든요. 버블이 터져도. 그러면 1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버블의 기준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비트코인은 100만 원 아래 떨어질 거야.
그 4개도 좋아. 자신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버블 붕괴면. 그렇게 하면 제가, 이분이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인 줄 아는구나. 어, 이 정도는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금강원이 어떤 곳이냐면요. 금융감독원이에요, 금융감독원. 하,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물론 오늘 발표는 금강원에서 한 건 아니에요. 금강원에서 한 건 아니고 차관보 회의였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금강원의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금강원은 항상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지를 하고 있었고, 사실 그런 견지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왜냐? 이분들은 다 금융학도니까.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에는 두 가지의 거대 세력이 싸우고 있어요. 경제학도 출신과 엔지니어, IT 업계의 그런 엔지니어 업자들 양쪽이 거대한 싸움을 하는데요. 경제학 출신의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이거는 펀지 사기고, 이거는 버블이고, 이거는 부서질 거다. 라는 얘기를 언제부터 했냐? 한 비트코인이 100만원? 100만원일 때 더 아래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비트코인 생길 때부터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누가 이기고 있냐? 지금까지는 경제학도들이 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제 눈에는. 그리고 웃긴 거는 금융감독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감독권이 없어요. 왜냐?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자산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올바르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금융거래, 비트코인 거래가 금융거래인가? 금융거래 아니라고 정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거에 대한 것도 좀 있고, 제 직접적인 이 경제학 출신 분들이 이 암호화폐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것은, 어, 이분들이 직접적인 이익권자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주식을 다뤘고, 채권을 다뤘고, 투자 자본을 다뤘었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생겼던 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잖아요. 그 때문에 태생 자체가 경제학자들은 암호화폐에 찬성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유로 좀 금강원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좀 불편해요. 좀 불편하고 어, 이분이 이런 내기를 말하는 것도 사실 좀 적절한 어떤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이런 내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내기를 얘기하려면 제대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던가 뭘 걸고 할 건지. 그래서 웃긴 게 어, 거래소 폐지를 거론했던 뉴스들이 그 팩트를 금요일 바꿔서 거래소 폐지까지 거론되는 것처럼 얘기했던 기사들이 마치 자기네 때문에 떨어졌는데 마치 정부 시책 때문에 떨어진 것처럼 말바꾸기를 하면서 어, 다시 어, 자기의 잘못은 전혀 인정을 안 하는 이런 기사를 추가적으로 썼죠. 진짜 이 연합뉴스 이거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부터는 이런 이상한 기사 하면 여러분도 꼭 기자분 성함이 있어요. 이 기사는 그게 아닌데 그 속보 중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이름을 꼭 캡처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우리 같이 이상한 기사를 쓰는 기자분 성함을 좀 모아봅시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이상한 기사 하나에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몇 조까지 수십 조까지 빠지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수십 조 빠졌어요, 사실 시총이. 근데 그런 어, 진실이 아닌 이렇게 조작된 팩트로 수십 조의 피해를 입힌 기자분에게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법조계 관계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일종의 내부 조작 아닌가요? 이번에 그 뭐지? 내부 조작도 뭐 근절하겠다. 뭐 시세 조작 뭐 이런 거 근절하겠다 했는데 여기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정부랑 신문사랑 언론사들이랑 지금 짝짝꿍 맞아가지고 시세 조작하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참 실체 조작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삐뚤어진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굳이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가능하면 하지 않는데 굳이 정치권을 치면 저는 사실 양쪽 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양쪽 다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현 정권에 대해서는 전 나름대로 호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호의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이 기존에 있는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커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위에 차관 뭐 어떤 부장급이라든가 이런 모든 공무원들이 갈리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은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공무원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이런 주체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못 찾겠다. 환칙이고 못 찾겠네요. 아무튼 내부자 거래 같은 것도 이번에 분명히 제재를 하겠다. 그래서 구속 절차까지 하겠다라는 거를 제가 봤는데 시세 조정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구속 수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 원칙. 음? 시세 조정 오늘 일어난 게 시세 조정 아닌가? 이게 정상적인 것 같지 않은데 비트코인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진짜 웃겼던 게요. 한국이 이렇게 찍고 올라올 때까지 해외는 진짜 1500달러에서 그대로였거든요. 그러다가 한국 뉴스가 해외 나가면서 이게 다시 또 변질이 됐어. 뭐라고 변질됐냐? 역시나 처음에 진짜 그 기자들이 쓴 거래소 폐쇄, 사우스 코리아 크립토 커런시 익스체인지 셧다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해외 해외 텔레그램들에 쫙 퍼져나가면서 해외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진 거예요. 와 진짜 골 때리던데. 그러다가 야 그거 셧다운 아니야 하면서 막 다시 한국인들이 진화를 해가지고 다시 소폭 상승을 했는데 진짜 한국 정부가 정말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나. 세계 시세를 조정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손이 되었나 언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체 모든 제목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한다라고 돼 있는데 진짜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닫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계속 건의하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건지 아니면 자극적인 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자극적인 거를 소스를 주기 위해서 정부가 마지막에 있긴 있어요. 한 줄. 그러니까 저는 이 글에 요 문장이 사실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계부처의 다른 의견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법무부의 의견만 나와 있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뭐 기재부는 어떤 의견을 했고 뭐 교육부는 어떤 의견을 냈고 법무부가 여기 의견 낸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의견들을 다 쓴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법무부의 의견만 이거 되게 제일 센 거잖아요. 이것만 딱 적어 놓은 게 마치 기자들한테 거래소 폐쇄
특별적 재정 이걸 제목으로 써라 라는 뉘앙스로 이 제목에 넣은 것 같고, 그러면 기자들은 요 제목을 딱 받아서 쓰면 그럼 가격이 어떻게 했어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지면 누군가는 돈을 벌겠죠. 그래서 내 눈에만 이렇게 보이는 건지 제가 참 못된 아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보면 볼수록 짜증이 나요, 진짜.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오래된 공무원들 분들에 대한 굉장한 불신감이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강직하고 제대로 된 공무원들이었으면 어, 현재까지 이 자리에 남아 있을 거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오랜 한국의 여러 번의 그런 재정적 위기라든가 경제적 위기가 있었는데, 특히 경제학 쪽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쪽 주식시장 쪽에서는 정말 많은 불법과 불법이 아닌 경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참 많은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제 어떤 이 이미지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하는 꼴이라든가 돌아가는 꼴을 보아니 이 이미지가 점점 확고히 저에게 박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뉴스들은 자기네들이 이 일을 다 시작을 해놓고 마치 자기네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고, 정부는 나는 불을 끌려고 했는데 물을 뿌릴 걸 기름을 뿌렸네, 아이고 이러고 있는 것 같고, 울고 있는 거는 투자자들 뿐인 것 같고요. 아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별로 그래서 논평하기가 싫어요. 논평하기 싫고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여러분이 현금으로 들고 있었으면, 근데 시기상 솔직히 현금으로 들고 있기 되게 힘들었어요. 상승장이었고 2주 넘게 코리안 프리미엄 유지가 되고 있었고, 비트코인 블록에 쌓이는 것도 사실 많이 해소가 됐었기 때문에 어제나 그저께 대부분의 투자자들 들어갔었고요. 고수분들 대부분 들어갔어요. 현금을 들고 있었던 분들은 들어갈 타이밍을 아주 놓쳤던 분이거나, 정말 안전하게 투자를 하겠다고 끝까지 남았던 분이나, 아니면 이 정보를 알고 있거나, 이 세 개 아니면 현금으로 들고 있었던 분은 거의 없었을 것 같고, 본인이 현금을 들고 있었으면 오늘 줍줍해서 참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 돈을 빼놨다가 샀다 그러면 난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본인이 손해를 봤다, 정부 때문에 엄청나게, 그러면 국민 천원에다가 서명이라도 한번 하세요. 그거 말고는 저도 방법을 모르겠네. 아무튼 글로벌 차트는 정부 덕분에 오늘 60빌리언에서 600빌리언인가? 600빌리언에서 50빌리언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시가총액이. 대한민국의 정부와 신문사들 덕분에. 뭐 그래도 저희는, 사실 제가 산 것들은 물려 있는 건 없어요. 물려 있는 건 없고 그냥 수익금이 좀 줄었죠. 수익금이 줄어서 좀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쁜데 어쨌든 이것도 지나가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겠죠. 저희같이 힘이 없는 서민들은. 어쨌든 저는 가치 투자를 해놓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가치를 바라는 날까지 홀딩할 거예요.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하든 어떤 발표를 이상하게 하든 저와는 별로 사실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뭐 단타를 하고 있는 비중이 있을 때는 이때 하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가치 투자를 하는 게 어떤 투자 공부라든가 장을 읽는데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읽을 수 있으면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공지방에 추천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조금 찾아서, 닫아주지가 않냐.
안 되네. 하여튼 제 공지방에 오시면 제가 추천하는 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사서 모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사실 별 내용도 없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다른 방에서는 열심히 정부 뉴스 올리는데 전 별로 올리기가 싫어요. 그래서 안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올린다고 해서 팬엑셀에 도움만 되는 거 세력들 도와주는 건데 여기서 판 사람 어쩔 거예요. 여기서 판 사람들 여기서 산 사람들 어쩔 거야. 여기 산 사람들 그나마 낫지. 여기 산 사람들 여기 다시 올라올 테니까. 근데 여기서 판 사람 어쩔 거야. 아 진짜. 아무튼 간에 재밌는 하루였어요. 오늘 하루도 참 드라마틱하게 지나갑니다. 자, 오늘의 논평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